자, 이번 시간에는 십성 중에서 관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요. 관성이 무엇이에요? 관성이라는 것은 벼슬이죠. 벼슬관자를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것은 명예, 직업, 직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규율, 규칙이 있죠. 조직, 이런 것이 이제 관성에 해당이 되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성,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런 것에 해당이 되죠.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자식이 관성이에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고, 이제 나의 입장에서 나를 제어하고 극제하는 이제 그런 십성이죠.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관성에는 뭐가 있어요?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죠. 정관이든 편관이든 기본적으로 이 관이라는 것은 명예죠. 명예. 그런데 정관이 더 좋을까? 편관이 더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편관은 사흉신에 속하죠. 그래서 야, 편관은 나쁘고 정관은 좋은 거다 그러는데, 이게 좋고 나쁨을 흉신이라고 해서 뭐 나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오류라겠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성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관성은 이 객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예요? 객관적이고 뭔가가 조직에서 하는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관이 많으면 따지는 것을 참 잘해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정관과 편관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관이 많을 수도 있고 사주에 관이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무관성이라고 해서 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관은 뭐 공무원 스타일이고 뭐 편관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겠죠. 편관이 오히려 나를 제어하면서, 내가 이제 신강할 경우, 이제 내가 사주에 목이 많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목일간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 똑같지만 이 일간은 나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목이 많아, 사주에. 그럴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관성이 필요해요. 내가 많은 오행의 기운을 극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이 약해, 내가 신약해, 여기 목도 그렇고 수인성도 없어요. 그리고 인성도 내 일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나의 영향력이 멀어지잖아요. 나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엄청 멀어. 그런 때에는 관성이라는 게 흉신이에요. 관성이 있으면 안 돼. 관이 무엇을 해? 나의 약한 일간을 극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불리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간이에요. 간목일간을 특히 충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죠. 경금. 자, 경금이 이 간목을 충해요. 그러면 내가 항상 뭐라겠어요? 나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나 월간이 나의 심리적 특성이 잘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 먼저 사주를 풀 때 일주, 특히 이제 일간, 간목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의 특성을 보고 일지에 무엇을 깔고 있는지 육식 간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심리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월간이 십성 중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관성이죠. 갑경 충을 하고 있어요. 옆에 이제 이 편관이 있죠. 편관을 충한다. 이런 때는 기본적으로 지지나 일지나 월간이나 시간에서 이 편관이라는 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충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스트레스를 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목이라는 것이 나의 동료, 방조하는 목이 많고, 또 수가 옆에 근처에 있다고 하면 관인상생이 돼서 관성인 금이 수인성을 밀어서 간목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인성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월간에 개수나 임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는 수생목 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죠. 그래서 옆에서 갑경충으로 때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 능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인성이 없어. 그러면 이 편관이라는 것은 흉신작용을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신강한 사주가 편관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이 조직을 통제하고 규율, 규칙, 이런 것에 명예 이런 게 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신약할 때는 금이 두려운 거야. 나무죠. 물상으로 볼 때는 이 간목이 나무란 말이야. 나무는 뭐가 무서워? 불도 무섭겠죠. 당연히. 최고 무서운 거는 금이 무섭단 말이야. 금이. 이 도끼, 칼날 이런 것을 참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그러면 야, 지지에도 편관이 있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지지에서 천간으로 바로 극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여자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남편, 이성, 남녀 공용으로는 직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간목이라는 사람이 항상 남편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긴장 상태예요. 긴장을 한단 말이야, 항상. 그리고 또 하나, 건강에도 조심해야 돼요. 이 스트레스, 정신 건강에서 오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겪을 확률이 많다. 그럴 때는 편관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랬죠. 편관이란 순수하게 편관에 작용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칠살이라고 했죠. 칠살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기서 일단 더 오버가 되면은 이거는 완전 이제 최악이죠. 악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편관의 작용은 나쁜 작용이 아니에요. 나를 적당히 극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아주 좋은 편관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내가 신약한데 옆에서 계속 충국하고 극제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 좋다. 칠살이나 악살작용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런데 이 편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음양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음양을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할 때 남녀도 음양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과 양끼리는 잘 합치려고 하는 성질이 없어요. 음양이 다르면 극관계가 있어도 그걸 심하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관의 작용이 좋고 나에게 이롭고, 편관은 같은 음양이 같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다소 불리하다. 근데 무조건 불리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신강할 경우, 일간이 신강할 경우에는 편관이 있어야 그것을 극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관은 괜찮냐? 정관도 내가 아주 신약할 때 관성이 많으면 좋지가 않아요. 정관도 똑같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간 옆에 밑에 이런 데서 충국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것은 뭐예요? 사건, 사고,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거, 재난, 사건, 사고, 건강,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식상이 와야 그 사람은 풀리는 거예요. 식상이 최고 좋고, 그 다음에 나의
이제 관성을 자연스럽게 설기해서 일간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나를 튼튼하게 같은 동료고 힘을 같이 작용할 수 있는 방조하는 힘인 뭐예요? 비겁이죠. 비겁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편관격이나 편관이 강한 사주들은 첫 번째로 인성이 오거나 식상이 오거나 비겁이 오면 좋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아? 그래서 사주는 간단하지 않다고 했죠. 제가 항상 뭐라겠어요? 운을 볼 때, 그럼 운을 기대해야 하잖아. 운을 볼 때는 운에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항상 대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편관이 강한데 식상이 와, 운에서 식상이. 그런데 이 식상이 무조건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만약에 지지의 편관이 강해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 식상이 지지로 오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천간에는 관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식상이 오면은 오히려 나의 일간, 내 힘을 설기를 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좋은 작용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식상이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상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 사주 원국의 전체로 볼 때는 편관의 힘이 강하다, 금의 관성의 힘이 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직접적으로 대입할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 이게 만약에 편관격이고 관성이 혼잡이 돼 있고 관성이 많아.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식상이나 인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비겁, 여기에서 나한테 좋은 길신운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식상이 좋을 때가 있고 인성이 좋을 때가 있고 비겁이 좋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식상에는 식신과 상관,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 비겁에는 비견과 겁재가 있잖아요. 이게 또 8가지로, 둘, 넷, 6가지로 또 나눠져요. 이게 무조건 식상이 온다 해서 좋고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힘을 같이 키워줄 수 있고 동료가 되는 비겁이 왔어요. 비겁에서도 겁재가 만약에 왔다. 그런데 내가 편관이 엄청 많아. 그런데 편관이 시지도 있고 일지도 있고 월지도 있어. 그런데 이제 연간에 만약에 이제 정제라는 놈이 딱 하나가 딱 포진하고 있어. 근데 이게 운에서 내가 이제 천간과 지지로, 운도 천간 지지로 간지로 와요. 그치? 항상 위아래로. 근데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겁재야. 겁재운이야 올해. 겁재운인데 여기에 연지에 정제가 있어. 이렇게 딱 하면은 군겁쟁제가 잘못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성이 약할 때 이 지지에서 겁재운이 올 때는 잘못하면 사기, 손재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놀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운을 보는데 내 사주의 용신은 뭐야, 내 기구신은 어떤 것이야, 희신은 어떤 거야, 그냥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 이게 대운세운에서 이거 식상이 오니까 엄청 좋네, 이 관성을 제압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오류가 생겨요. 내가 그랬죠. 항상 운에서 올 때 무조건 이제는 좋아 나빠 그런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건강해서는 좋아. 그런데 돈의 손재수는 또 조심해야 돼. 아니면은 또 이제 자식이 문제가 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담할 때 내담자가 왔는데 어이구 좋아 올해는,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대충 해주고 할 말 없으니까 말 꾸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사주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어느 위치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또한 이 편관과 정관은 구분이 돼요. 단순하게 내가 간단하게 구분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것은 정관이라는 것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나는 규칙 이거는 기본적이지만 나는 원리 원칙주의자야. 그러면 원리 원칙주의자는 쓸데없는 일을 안 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명정대하고 도덕적이다 내가 그랬죠. 그러다 보면 또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 아이고 답답해. 저 사람 융통성이 없어. 그쵸? 융통성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으면 약간 꼰대 스타일일 수 있죠.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자기 주어진 임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정관과 편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것은 정관하고 좀 다르게 이 내가 이제 지금 처해 있는 이 조직, 관리 능력이 아주 좋아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편관이 너무 우아하면 자기 고집대로만 한단 말이야. 법 위에 내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편관들 다루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관성이든 식상이든 뭐 재성이든 많으면 좋지 않다겠죠. 내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또 부족해도 문제고 그쵸? 고립이 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쪽에서 고립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운에서 그거 갖다가 딱 치면은 그거 맛이 간다겠죠. 죽어요. 없으면 다칠 일이 없잖아. 그쵸? 그것이 약하고 기운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지 차라리 이렇게 비실비실하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운에서 딱 치면 그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겠죠. 근데 이제 정관도 그렇고 편관도 그렇고 자기의 맡은 임무,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스트레스는 받겠죠.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예요? 책임감이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신약하면 내가 그게 힘이 없어. 이거를 다룰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은 뭐예요? 1번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이 과하면 많으면 태과됐다. 그러죠? 태과되면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일단 두 번째로는 건강이 악화돼요. 그리고 내가 일간이 신약하면서 관성이 혼잡이 돼 있거나 정관, 편관이 서로 섞여 있거나 편관이 강하다.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여자분들은 남편 스트레스, 이성 스트레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성 남편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원국에서 그런 형태가 돼 있다고 해도 대운에서 세운에서 잘 받쳐주면 그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 해석을 할 때 원국만 놓고 와 이게 내가 정편관이 아주 혼잡돼 있고 태화돼 있고 많으니까 야 너는 스트레스야 너는 지금 아유 큰일 나 너 건강 조심해야 돼. 근데 운에서는 목이 막 간여지종으로 천간지지로 튼튼하게 있어.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이것만 원국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운의 흐름도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사주에서 이 만만한 게 간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 지지에 아니 원국에 뭐 경금도 있고 뭐 여기 신금도 있고 금이 아주 강해. 뭐 천간 신금도 있고
이 금이 강해서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서 내가 이제 신약해요. 신약한데, 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에서 어떤 놈이 와야 좋냐? 그러면 관성이 이렇게 많을 때는 식상으로 딱 제압을 해서 치는 게 일단 좋다겠잖아요? 그럼 뭐예요? 식상이죠, 여러분. 화식상. 야, 그러면 화 오면 좋겠네. 근데 원국에는 화가 없어. 금 많고 목이 있고 이래. 화가 없어. 아니면 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경오가 있겠죠? 오화가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약해. 그쵸? 이게 약하단 말이야. 거꾸로 화극금한다고 해서 이놈이 약한 게 아니라 이놈이 힘이 빠져요. 극하면서. 이게 하나가 있을 때는 자기하고 같이 규합할 수 있는 오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석쟁이에 하나씩 있으면 이거는 고리병태라고 했죠. 거의. 그런데 식상에서 화가 왔어. 야, 끝내주네. 그럼 금을 제압할 수 있네. 그게 오히려 다쳐요. 오히려. 이 한쪽 오행이 너무 강하고 원국에서 이것을 극제하는 것이 없다. 운에서 온다. 그러면 그거는 불리하다겠죠? 오히려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는데 화식상이 없거나 아니면 고립이 돼 있을 때 운에서 식상이 와서 화극금 치면은 금은 끄떡도 안 해요. 이게 엄청 튼튼하잖아요. 오히려 화가 다치는 거예요. 화가. 금다. 내가 계속 하잖아요. 금다 뭐예요? 화식. 이 금이 너무 강하면 이 불 꺼져요. 이거 잽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대신 운에서 올 때는 내가 천간지지로 나눠지잖아요. 두 개가 같은 이제 화로 돼 있어. 그러면 그거 간여지동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오면 제압이 돼요. 그때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병오년이야. 그치? 천간지지 간여지동으로 돼 있단 말이야. 금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와서 힘을 눌러줘야 좋은 운이라겠죠? 그런데 어중중하면 안 된다겠어?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좋아? 수가 와야 되는 거야. 왜? 이 금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거나 이걸 극하거나 충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쇠자왕신발이다. 이게 강한 무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걸 약한 놈이 와서 턱 건드린다고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나자빠져요. 화가 문제가 된다겠죠? 그것을 쇠자왕신발이라고 하는데 뭐가 와야 좋냐? 인성이 와야 돼요. 수가. 그래서 강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힘을 누출시킬 수 있는 설기하는 그런 오행이 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가 왔어? 물은 뭐해? 나무에게 물을 주잖아. 그치? 그러면은 금의 힘을 빼서 목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왜? 화가 또 천간으로 오냐 지지로 오냐에 따라서 또 내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화가 내가 목이 약해. 목이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지에 이래서 신묘야. 그러면 이 목도 금공목 월지에서 연지 묘목으로 금공목, 그 다음에 천간의 신금이 지지의 묘목으로 금공목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약하잖아. 이거 깨져. 고립이야. 목 여기 있다고 해서 목 두 개인데 요놈 하나 다치면 어때? 그렇게 하면 돼. 내 주체 일간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야. 이거는 빼라고 했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립인 거야. 그런데 화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오면 화극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간으로 만약에 화가 오잖아요. 만약에 천간으로 이제 만약에 병신이야. 병신. 이 천간으로 병화가 와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목생화에서 목에 힘이 빠지고 요게 또 금극목을 하고 있다. 이 경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병화가 온다고 해서 연간에 신금하고 병신 합수되니까 야 인성으로 바뀌니까 그건 끝내주지. 나무에 물 주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여기에 사주 원국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병신합수가 된다? 그러면 금이 병화와 규합을 해서 합화가 안 해요. 금이 강하면, 내가 그랬죠? 오행이 합을 하려고 하는 오행끼리 강하면 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겠죠. 합을 할 이유가 없어. 약한 놈이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합하는 거야. 마음 약한 놈이. 근데 이 금이 아주 튼튼한데 뭐하러 합을 해? 차라리 이 오는 운이 이거하고 합을 해서 금이 된다 하면 그거는 돼요. 근데 이 금이 변하겠어? 튼튼한 놈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 명주에는 오히려 설기하는 화가 오면 오히려 또 다쳐. 그럼 뭐가 다쳐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화는 뭐예요? 식상이에요. 식상. 그쵸? 내가 올해 운에 식상이 와. 그런데 이 식상에 문제가 돼. 식상은 뭐예요? 일 활동. 그쵸? 또 건강에도 해당되지만 식상이라는 것이 무조건 식상을 건강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든 뭐를 봐야 되냐? 사주 원국을 봐야 돼. 그쵸? 그게 1번이란 말이야. 식상은 건강이고 그러면 수는 뭐 공부고 얼마나 쉬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관성이 사주의 관성이 많을 때는 내가 뭐라겠어요? 식상으로 관을 극제하는 운이든지 관성을 자연스럽게 설기할 수 있는 수가 와서 수는 목으로 밀어주고 그렇죠? 그런 운이 오든지 그런 게 와야 되는데 아니면 또한 비겁운이 오든지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그럴 때에는 어떤 운이 좋고 또한 천간으로 오는지 지지로 오는지 또 달라진다고 했죠. 아니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사주 볼 때는 야 여기는 너는 용신이 예를 들어서 화야 이걸 극해줘야 돼. 근데 나는 화가 왔는데 왜 오히려 구설수만 생기고 일 활동하는데 이상한 일만 생기고 나는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거 사주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내가 용신을 잡는 것은 좋은데 용신이 천간으로 지지로 따로따로 오는 것을 또 봐야 되고 지지로 오는지 천간으로 오는지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이 길신운이 지지로 오는 화가 좋은 건지 천간으로 오는 화가 좋은 건지를 나누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관성이 이제 약해. 거꾸로. 아까는 이제 관성이 많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또 다른 사주에는 관이 약해. 엄청 약해. 그런데 또 이제 만만한 게 이 간목이야. 그치? 사주 원국에 이 화가 막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성이 여기에, 이거 뭐야, 여기에, 갑신이죠? 일지가 만약에 이제 신금이면 이게 편관이란 말이야. 그쵸? 편관이 이제 일지에 있어. 근데 천간에 화가 많아. 그럼 이제 금기운이라는 게 약해지기는 해도, 그쵸? 내 사주 전체의 기운은 약해지기는 해도 직접적으로 충국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이제 사주죠?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일간이 약한 경우잖아요. 지지에서는 이 신금이 간목을 극하고 있고 이 편관이라는 놈이 또 옆에 이 다른 천간의 궁이에서는 설기를 한단 말이야. 이 불이 나무를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천간의 강한 불은 어때요? 끌 수 있을까요? 천간에서 불을 못 끄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와야 돼? 야, 그럼 간목이 또 다른 목이 오면 좋겠네. 을목이나 간목이나 불 더 잘 타지. 활활 탄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끌 수 있는 게 뭐예요? 토재성이에요. 그쵸? 이 뜨거운 화를 설기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토가 와. 어떤 토? 토 중에서는 건토와 습토로 구분이 돼요. 천간에는 건토, 습토가 없어. 그쵸? 이 지지는,
건토와 습토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뭐 어떤 분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토는 건토고 기토는 뭐 습토다. 천간에 그게 없어요. 천간에 있는 무토나 기토는 습토, 건토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도 어떻게 차선을 택해야 하잖아. 그러면 뭐가 좋아요? 이 화를 설계하는 무토나 기토가 와야 이 화의 힘을 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관이 기본적으로 약하다. 무관성이나 관성이 고립이야. 약하고. 그럴 때는, 자, 봐요. 이 화도 나의 힘을 빼가니까 나에게 불리하고, 이 신금이라는 이 편관은 나를 극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불리하고, 그러면 극신약이란 말이야. 야, 그러면은 나는 이 남편 스트레스, 식상이 과다됐다 그러면 나는 일 열심히 하고 맨날 뼈 빠지게 집에 안 있고 나는 일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쵸? 그런데 옆에서 또 이제 시지나 월지에서 화가 요거를 극하고 있단 말이야, 관을. 스트레스는 받겠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은 희마리가 없어. 화극금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남편은 유능한 사람일까? 무능한 사람이 되겠죠? 무능하고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놈이고, 아, 이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놈 때문에 내가 일하고 돈 벌고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명주란 말이야. 그쵸? 풀이를 할 때 내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재미있게 풀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항상 십성과 물상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다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재미를 들여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지, 그냥 십성만 보고 야 이거 뭐 책 봐가지고 야 이거 평관격이니까 인성이 오면 좋고 이거 갖다가 대입하면은 여러분들 확률이 한 30-40% 맞춰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주를 풀려면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행운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야 그러면 이때 뭐가 와야 돼? 이런 사주는 뭐예요? 사주명제에서 어떤 운이 와도 불리해지는 경우야. 그쵸? 야, 이거 식상이 와도 불리해. 이 관성이라는 놈이 와도 불리해. 이게, 이놈 뒤져요. 오는 순간 이 화 때문에. 그러면은, 야, 수가 오면 좋은가? 원국의 수가 약해지겠죠. 화가, 불기운이 강하면. 수가 있어도 기껏해 한두 개 있겠지. 뭐, 여기에 튼튼하게 수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수가 또 어디 한쪽 오행이 많으면 나머지는 약하게 돼 있어. 그쵸? 수가 있어. 운에서 수가 와. 그러면 그놈 뒤져요. 그쵸? 뭐가 와도 이게 다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금이 오지? 금이 합세하면 좋을 것 같지? 금은 천간에서 오면 나를 공격하고 이 천간에 있는 불덩어리가 금을 녹여버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특히 상관이 있잖아요. 상관은 뭐예요? 관을 상처내는 것이에요. 상관이 사주에 포진해 있다. 그러면 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관, 정관, 위하, 백단이다. 100가지 화가 따른다. 100가지는 아닐 수 있어. 뭐 100가지면 쓰라고 해도 100가지 못 써. 이거는 뭐 2개 될 수도 있고 3개 될 수도 있는데 100가지를 여기다 나열하라면 나열할 수 있는 선생님 없어요. 관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처음에 원국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주의 원국이 좋아야 운도 받아먹을 수 있는 거야. 용신도 있고 희신도 있는 거야. 사주 원국의 구성이 나쁘면 용신, 희신, 기신, 구신,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와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주에는 내가 상격과 합격으로 분리한다고 했죠? 위상자, 아래하자예요. 내가 한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을 써야 돼요. 맨 중국어 여기다가 막 갖다 이거 언제 써?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데 이 상격이라는 건 뭐예요? 위상자잖아요. 격이 좋은 거예요. 튼튼하고. 이것을 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격이라는 것은 격이 떨어진다. 격이 떨어지잖아요. 내 사주팔자 원국, 사조, 명조, 사조, 명식이 분리하는 경우에는 하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한 김에 또 하나 알려줄까? 파격이라는 게 있어. 파격. 파격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격국을 잡을 때 쓰는 거죠. 내가 격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참. 선생님, 격국은 연지에서 잡나요? 그래서 내가 장난하려고 아니 희지에서 잡아 하려고 다 말았는데 이게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래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그치? 항상 격이라는 것은 월지월령에서 잡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격국은 그러면 왜 잡아요? 왜 있어요? 상신용신 이거는 왜 잡는 거예요? 이 격국용신이라는 것은 격국은 여러분들의 직업, 직장,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기질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으면 좋다. 그런데 최고 좋은 것은 이 지장간에 여기, 중기, 본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약해요. 그렇죠? 이 중기, 본기가 천간으로 투간이 된다고 했죠. 이 지장간 속에 똑같은 게 천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투간이 된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되는 것은 위치하고 있는 건 투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오행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똑같은 오행이거나 천간에 있는 오행을 생주해주고 있는 오행이 있을 때는 통근한다. 뿌리 근자를 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근, 투간, 투출 이런 것을 잘 머릿속으로 기억해내야 돼요. 이 파격이라는 것은 월지 이 지장간 속에 천간으로 투간이 돼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격이지만 내가 격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이 격이라고 했죠. 그렇죠? 격이 일단 튼튼하면은 그거를 직업으로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이 격국을 잡는데 야 예를 들어 봐봐. 천간으로 월간으로 이게 투간이 돼 있어. 야 끝내주네. 그런데 옆에서 일간이나 연간에서 이놈을 충국을 한단 말이야. 충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내 격이 떠 있는 게 깨지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파격이라고 하는 거야. 파격. 그 다음에 격이 없어. 이거 뭐 내가 카멜레온이야. 내가 막 대운이 막 10년 단위로 막 흘러가잖아요. 그쵸? 10년 단위로 흘러가는데 이게 한쪽이 격이 애매해가지고 무슨 격을 잡기도 힘들어. 또 이 투간도 안 돼 있고 월지가 여기서 옆에서 충국을 또 당하고 있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격이 없어. 파격이에요. 특히 이제 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카멜레온이라고 했죠. 토들이 월지에 있는 사람은 이 격이라는 게 운에 따라서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거야. 토는 뭐예요? 목작용을 할 때가 있고 화작용을 할 때가 있고 순수하게 토작용을 하겠죠. 금작용할 때도 있고 수작용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마다 격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직업, 직장 이런 게 막 계속 바뀌는 사람이 있어.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카멜레온 격이에요. 이런 것이. 토들이 그렇다. 그래서 격은 파격. 이래서 파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이 튼튼하지 않다. 격이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무격이라는 것도 있죠. 격이 뭐야? 격이 없어. 아니 세상에 격 없는 사람이 어딨어. 격을 아무거나 잡으면 돼. 잡으면 잡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뚜렷한 게 없어. 무격들은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내 인생에서 진로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나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어도 이 직업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6개월은 또 대리운전 하다가 또 6개월은 건설 현장에 나가고 또 6개월은 피팡, 쿠팡,
그런데 나가서 또 막 일하다가 걔가 막 사람 미쳐. 이 묵격은 완전 합격을 떠나서 파격도 아니고 완전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묵격이라는 격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겠죠? 잡으면 격이야. 그런데 격이 잡나 마나 맨날 바뀌는 것은 격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묵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파격이 되면 사람 환장해요. 사람은 자, 격이 있어. 근데 내가 이 편인상,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편인과 상관, 이런 것이 사주에서 특히 천간 지줄이 있거나 천간에서도 좌우 옆으로 있거나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죠. 편인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능력이 좋아. 아주, 그쵸? 이 사람들은 통찰력 이런 것이 엄청 좋단 말이야. 천재예요. 근데 편인만 있다고 천재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상관은 뭐예요? 아주요, 언변, 그 다음에 상술 있잖아요. 권무술수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내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어서 상관패인이라고 하죠. 상관패인이 되는 사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천재, 재능꾼일 수 있고 또 하나 잘못 활용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격들도 있잖아요. 내가 너는 이격이야,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뭘 성공해? 운에서 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머리 좋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비상하고 머리도 엄청 좋고 대학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 잘했단 말이야. 근데 취직도 좋은 데 했어, 대기업에.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대기업에 회사 돈을 횡령한단 말이야. 그쵸? 어디 가서 뒷돈 잔뜩 받아먹고 자기가 풀어주고. 그러면 뭐예요? 사기꾼이 돼요. 그때는 이제 배임 사기가 되겠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내가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두면 안 된다고 했죠?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개운법을 내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개운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명리학에서 원래 무엇이냐? 개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여기 사주 명조에 나는 불바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저 불바다래. 철학관 가서 야, 검은 옷 입고 다녀. 그러면 좋아. 낮에 돌아다니지 마. 에? 그럼 불리해. 특히 여름에 뭐 벌리지 마. 에? 그러면 언제 벌려? 한밤중에 벌려? 아, 이게 한밤중에 잠자야지 뭘 벌려? 벌릴 거 하나도 없어. 도박밖에 없는 거야. 술 처먹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개운법이 안 돼요. 내가 사주팔자에 갖고 있는 이 사주 명주에서 부족하고 불리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있잖아요. 내가 발전시키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성격적으로도 한쪽 오행이 편중돼 있다면 그 성격이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너는 어떻게, 너는 말을 조심해, 말을 조금 아껴, 그런 식으로 해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넌 이것을 해야 좋아. 그렇게 하고 또 나쁜 것은 뭔지 알아? 조심해라. 이런 부분은 너는 항상 비견겁제가 많잖아요. 그런 건 내가 자유 전문 직업을 가져라. 직장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힘들다. 그 대신 뭐예요? 욕심도 많고 승부욕도 강하고 고집도 세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 내가 법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입을 닫고 귀를 열어.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을 키워. 그것이 개운법이에요. 그런 것이. 뭐 빨간 옷, 뭐 파란색, 하얀색 옷 입고 그거 개운 안 돼. 그리고 또 뭐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너 동쪽으로 침대도 그러면 너 돈 들어와. 뭐가 들어와? 그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해요. 그런 거는 개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운이 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다. 어떤 것? 궁합을 봐요. 부부간에. 그렇죠? 이성간에. 그 이성간 부부간에는 내가 화가 많아. 그러면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궁합 보는 방법이 있지만 수가 있는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겠죠? 그러면은 그 부부관계는 결혼을 하면
계속 살을 맞대고 잠을 자고 계속 같은 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한단 말이야. 그것은 뭐예요? 기운이에요. 기운은 죽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지 죽어있지 않다고 했죠? 기운은 살아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기운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기운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기운이 나를 적당히 제어하고 융합한단 말이야. 그런 것이 궁합이고, 이 색깔, 내가 빨간 옷, 파란 옷, 내가 오늘 검정 옷 입었잖아요. 나는 인성이 많죠, 선생님은. 근데 이 인성이야. 그러면 까만 옷 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운이 아니에요. 이건 죽어 있는 거야. 이건 기운이 안 된다겠죠? 기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운법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서 다 배우고 나가서 써먹을 때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찾고 뭐 부적 찾고 뭐 이름 무조건 바꿔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겠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주팔자가.